시대에 따라서 또 대중가요의 여성상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최전선에서 대중가요를 이끌어 주시는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나 작사가님과 또 김형석 작곡가님 두 분 모시고 얘기를 해볼 텐데요.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럼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김형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작사가 김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그 W 페스타죠.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주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오늘 좀 호스트 개념이고요. 오늘 김이나 작사가의 그 작사를 할 때 요즘 트렌드에 또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또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좀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부 다 저에게만 이야기를 맡기시는 건 W 아시죠? 페스타니까. 알겠습니다. M 페스타면 이제 제가 얘기를 많이 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요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아주 멋진 언니로 제 캐리어를 잘 쌓아가고 있으면서 또 훌륭한 가사 또 글을 쓰고 있는 멋진 언니로 활약 중이신데 최근 준비하고 계시는 작품이 또 뭐가 있나요? 일단 근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그 최근에는 H.O.T 멤버 토니 씨 앨범 작업 하나 했고요. 또 OST 작업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페이브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올 걸그룹 가사를 작업하고 있어요. 예. 여러 히트곡이 한 400여 곡 되시죠? 한 4,500곡 정도. 히트곡만 쳐야 되나요? 제 총 발표 수는 400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히트곡은 그 중에 수십 곡 정도 아닐까요? 김현수 작곡가님께서는 천 수백여 곡. 여성의 주체가 여성이 넘으시거든요. 여성의 주체성 등의 측면에서 자신의 과거 작품들을 되돌아봤을 때 네. 가사들이 어떤 점에서 지금과 많이 달라진 것 같나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데뷔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제가 작곡가님 통해서 데뷔를 했잖아요. 너무 이렇게 질문 머신처럼 되게 멀게 느껴져요 오늘따라. 저도 어색해서. 예, 근데 데뷔한 지 지금 10 몇 년인가요? 15년, 14년, 15년이나 됐어요 벌써. 벌써 그렇게 됐군요. 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분명한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부터가 일단 제가 79년생으로 올해 나이가 이제 딱 40이더라고요. 근데 제 스스로는 제가 뭐 중년이라는 체감이 없는데 어쨌든 그 숫자가 말해주는 그 시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 생활을 흡수하면서 살았던 시대의 여성상 또는 여자가 어떨 때 매력적이다라는 것들이 아무래도 초반의 작품들에게 영향을 좀 많이 미쳤다면 한 중후반부터는 또 그때에 살아면서 느꼈었던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실 어느 정도는 제가 쓴 가사를 전부 다 펼쳐놓고 보면 되게 여러 종류의 캐릭터들이 있기는 해요. 스스로 확신을 하는 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남자가 있을 때도 있고 굉장히 적극적인 여자가 있을 때도 있고 하지만 제일 그게 단적으로 느껴질 때는 이제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가사를 쓸 때는 아무래도 어떤 정형화된 이미지를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명이 하나의 캐릭터를 이야기하다 보니 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래서 솔로 가수들을 쓸 때는 훨씬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반면에 그룹의 노래를 쓸 때는 그래 뭐 요맘때의 여자들이 또는 요맘때의 남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걸그룹의 미덕이라 함은 수줍음과 어여쁨과 귀엽고 귀여움과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것을 어려워하는 마음이 물론 이제 그거는 앞으로 제가 버릴
요소들은 아니죠. 그것도 여전히 그거는 엄연히 존재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버리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가 가장 조금 미덕이었다면 요즘은 그건 많이 아니라 조금 더 어떻게 작사가로서는 훨씬 더 다양해졌죠. 이게 반드시 그래야지만 대중들이 여자 가수인데 왜 그렇지라는 얘기도 없고 또는 니즈 또한 이제 그런 이야기보다는 좀 더 다양한 여성 캐릭터를 보고 싶다 하는 청취자들이 많이 계시고 또 무엇보다 제작자분들이나 작곡가분들의 요구도 좀 여자 이 캐릭터들이 예전처럼 막 너무 그렇게 좀 비적극적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많아지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요즘 트렌디한 대중 K-팝 특히 네. 그런 소재들이 훨씬 더 디테일해졌다고 좀 해야 되나요? 그렇죠. 디테일하고 어떤 정형화로서부터는 좀 탈피하고 저도 모르게 어쨌든 제가 아까 나이 얘기를 한 거는 어쩔 수 없이 있는 정형화된 이미지들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남자는 어때야 되고 이래야 여자는 되고. 이때야 되고 이제 그게 이제는 굉장히 낡은 아무래도 시선이고 그 몇 가지 쓰신 작품을 통해서 좀 예를 들어 주시면 어때요? 예를 들면 뭐 가인의 피오나나 이런 네네. 것도 아주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쵸 그쵸. 뭐 좀 그런 것들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인 피오나는 당시에는 어떤 이런 여성의 주체성이라는 의식보다 되게 굉장히 개인적인 솔로 가수일 때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거를 이러한 이야기를 쓸 거야라고 썼다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매력 있다고 생각한 여성 캐릭터가 나왔던 건데 그 이야기는 여기 막 뭐 이야기가 좀 이상한 얘기는 아니지만 아주 약간 수위가 자연스럽게 있는 얘기인데 예, 자연스럽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되죠. 그 쓰신 작품을 가지고 그죠 그죠 예, 그죠. 한두 줄 이렇게 키워드를 갖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피오나는 그 전에는 유혹을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섹시한 이야기를 쓰면 저 사람을 내가 유혹하겠다라는 이야기지만 대중 입장에서 벌써 어쨌든 그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대상화하는 이게 나를 어떤 객체화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가사였다면 가인 씨의 피오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였어요. 어떤 남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내가 느낀 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술을 하는 가사였어요. 그래서 약간 수위가 좀 있는 가사였고 저는 굉장히 이런 여자가 매력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다고 생각했고 내놓았던 것이 다행스럽게도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에 대한 니즈가 있었구나.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가인이니까 한번 해보고 싶어하고 우리 뭐 프로듀서도 되게 좋아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굉장히 개인 취향적인 이야기를 썼을 때 대중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를 봤었던 특별한 경험이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대중음악을 하면서 느낀 거는 옛날에는 보편타당한 주제. 나도 이 곡을 좋아하고 너도 이 글을 좋아하고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히트곡의 요소였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객체와 주체의 그게 좀 뒤집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집단적이고 좀 뭐랄까 좀 어떤 뭐랄까 좀 다 좋아할 수 있는 가사, 다 좋아할 수 있는 음악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점점 그 히트곡에 좀 네. 멀어져가는. 맞아요. 물론 또 한편으로는 발라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옛날로 또 회귀하는 맞아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분화되는 맞아요. 그것도 일종의 다양성의 어떤 맞아요. 소재라고 봐야겠죠. 그게 사실 제가 이 대중음악의 팬으로서도 오랫동안 지켜본 바로서는 최근에 내 트렌드가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냥 범대중적인 컨텐츠들도 때로 굉장히 잘 되고 예를 들어 뭐 존니나 이런 것들이 보면 대중분들이 뭐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류의 곡들이라면 또 멜로망스나 뭐 예를 멜로망스 들면 또 수많은 그 힙합 뮤지션들 노래들이 네네네. 어떤 되게 그 이야기들도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들 세분화된 주제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해서 지금 어떤 크게 유행하는 장르가 하나가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차트 안에서 보이는 현상이 되게 너무 오랜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야말로 이제 비로소 조금 건강한 트렌드로 나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아, 더 어려워진 거죠, 히트곡 내기가. 그죠. 저는 근데 오히려 작사가로서 히트곡내기 진짜 어려워진 건 맞고 작사가로서는 이제 이야기를 쓰고 이게 별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제 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작사가분은 직업은 많은 분들 잘 모르시는데 그냥 제가 써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단계 중에 어떤 곡이 저한테 오면 저 말고도 다른 여러 작사가분들에게 맡겨요. 그럼 그 중에서 제일 괜찮다라는 게 뽑혀서 곡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면 그냥 내가 이거 못 썼구나. 내가 이번 주제 잘못 잡았구나 많은데 오히려 작곡가님은 프로듀서시잖아요. 제작자이자. 그래서 오히려 무언가를 디렉팅을 하실 때 어떤 가사를 써달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입장이시잖아요. 거기서도 그렇죠. 좀 변화가 있지 저는 않나요? 사실 디테일하게 요구는 안 해요. 맞아요. 왜냐면 네. 이걸 이 마디에선 이 단어를 써주고 여기는 이 주제를 써주고 여기는 뭘 써 이렇게 얘기하면 그 틀 안에 누구도 갇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좋은 작품이 안 나오고 또 가사도 좋은 가사가 안 나오고 그냥 뭐 예를 들면 러브 어페어 영화를 한번 봐봐. 음, 그리고 맞아요. 뭐 그런 그렇게 식으로. 그냥 푸슬푸슬하게 툭 던지는 게 훨씬 더 그 도움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작사하는 분들에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특히 제가 갑자기 툭 기억난 거는 가사를 종종 쓰시잖아요. 네, 가끔 쓰죠. 가끔 예. 쓰시는데 오히려 처음에 이거 토크 하실 때 계속 얘기하신 게 나는 남자를 뭐 이런 얘기하면 아는 거가 많이 없고 불안해라 하셨지만 정작 가사 옛날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가수 그 마지막 바램이라고 아,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그 작사가 입장에서 봤을 때 남자가 쓴 건지 여자가 쓴 건지를 저는 보면 대충 아는데 보면은 가사가 여자 가사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되게 그때 당시에 제 눈에 이게 여자의 이야기가 아닌 근데 되게 남자 이야기 같은데 썼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즉슨 오히려 그런 거에 대한 선입 그 좀 정형화된 거는 오히려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저보다도 여자 이야기는 이래야 된다라는 건 별로 없으셨던 것 사실 같아요. 이별 이야기나 사랑 이야기가 이게 남자 얘기냐 여자 얘기냐는 저는 곡의 장르 때문에 결정이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헤비메탈 락 발라드 곡인데 가사가 이별 이야기면 이건 남자 마초 남자 이야기다 이런 경우가 사실 많지. 막상 글로서만 봤을 때는 이건 남자 이야기냐 여자 이야기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 그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제 작곡가님 곡이랑 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한 뭐 부대낌이나 그런 게 없어봤는데 이제 또 다른 외부 작업을 할 때는 다양한 이제 막 요구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회사마다 또 달라요. 이게 좀 이게 남자 가수인데 또 좀 더 이미지가 있으면 좋겠어요. 또 여자 가수이기 때문에 더 이랬으면 좋겠어요라는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작사가로서 대중가요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제일 신선했던 곡이 그 노래 제목이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헤이즈의 내가 널 너무 모르고였나 노래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전형적인 예전에 이제 남자들이 많이 사용하던 화법이에요. 이야기가 나는 내가 너무 일에 바빠서 너에게 소홀했고 나의 성공을 쫓느라 네, 너의 나 너무 널 모르고 못해주는데 이러네. 내가 진짜 돈 버느라 너무 바빠서 너한테 소홀했었는데 이제 와서 너무 후회해.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는 이야기는 보통은 이제 남자의 이야기라고 이제 우리가 분류하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걸 헤이즈가 본인의 이야기로 가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신선하고 기분 좋은 충격이었어요. 이게 당연히 그런 여자도 있고 그런 남자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이 얘기는 사람들이 쓰면 조금 이렇게 캐릭터가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 때문이었는지 되게 좋다. 그래서 헤이즈 가사가 저한테는 요새 그 어떤 조금 젊은 시선에서 쓰는 요즘 가사의 느낌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항상 그 작곡이든 작사를 할 때 한 페이지를 먼저 앞서서 하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게. 맞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딱 반발짝이나 한 발짝 앞서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곡을 쓰고 혹은 장르를 결정하고
또 컨셉을 결정하고 이런 건데 그런 그 간극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지 혹은 그런 소재들은 또 어떻게 또 스스로 얻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앞서 나가는 것 정도까지는 특히 이제 아주 젊은 그룹 가사를 쓸 때는 크게 욕심을 조금 이제 내려놓기 시작을 하고 저에게 이제 제가 한번 느낀 것은 언어에는 분명히 어떤 시대가 분명히 반영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십몇 년을 썼는데 한 10년 주기로 그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주 어린 친구들이 쓰는 언어를 구사하려고 하면 그것은 힙하지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뭔가 어른들이 요즘 언어를 따라하는 그 느낌이 제가 아무리 지원하려고 해도 희한하게 그게 제가 봐도 제가 느껴지니 대중들이 볼 땐 더 느껴지겠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누군가가 나에게 가사를 의뢰를 했을 때는 힙하고 통통 튀는 가사를 원해서가 아니라 지금 요즘의 나에게는 그것보다는 조금 어떤 이야기적인 가사라든지 뭐 그런 걸 원하는 거겠지 해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는 하고 이제 힙한 거를 되게 잘 쓰는 걸로 자신 있을 시절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아브라카다브라가 벌써 고전이 돼 버렸잖아요. 그게 제가 가장 제 참 커리어에서 가장 센세이셔널했죠. 예. 아브라카다브라는. 근데 지금은 또 그거는 굉장히 막 예전 거의 이제 뭐 가요 무대 느낌으로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도 신선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의 젊은 나였기 때문에 또 쓸 수 있는 거였지만 지금 또 잘 쓸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과는 또 결감이 다른 거인 것 같고 오히려 제가 그토록 바랬던 결의 작품들은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좀 풍성하고 좀 물론 그런 건 발라드를 만났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지만 좀 굉장히 좀 깊이도 있고 좀 살아봐야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쓰고 싶은 갈망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댄스곡 한참 쓸 때에는. 근데 이제 비로소 그런 얘기를 좀 쓸 수 있고 또 그런 요구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고 비로소야 이제야. 그래서 이제 발라드를 쓸 때만큼은 좀 우리 지금부터가 제일 신나게 쓸 수 있는 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너무 앞서 나갈 욕심은 버렸습니다. 요즘 지금 그 작업하고 있는 그 가수들 중에 가장 네.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작사가로서의 어떤 주제나 이런 것들이 잘 부합되는 히트라기보단 만족스러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즘 작업한 가수가 있나요? 최근에는 민서라는 신인 가수와 또 그 친구 노래 참 잘하더라고요. 예, 민서라는 친구가 이야기가 참 잘 담기는 보컬이에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해본 친구들이랑 작업을 해서 나온 게 가인이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해봐서 나온 가사들이었어서 마음에 들었었고 최근에 민서와 박효신 씨 가사가 썼을 때 이제 좀 내가 참 이 일하기 잘했다 생각이 좀 요즘 있었어요. 저도 이제 아이돌 회사에서 아이돌도 만들고 하는데 가장 공원 소녀. 예, 예. 공원 소녀라고 지금 뭐 거의 장안의 화제죠.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큰 화제죠. 그게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상에서 영감을 얻는 것. 맞아요. 보통 저는 이제 뭐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작곡가인데 그때는 대상에서 영감을 얻었다면 지금은 이제 컨셉에서 영감을 얻어야 되고 그들의 또 어떤 세계관에서 영감을 얻어야 되고 이렇게 뭔가 그 놀이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 뭔가 창작 행위 자체가 재미있는 놀이 같은 건데 그 놀이의 판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시각이 되게 이제 그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게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들기 시작하면 자꾸 이제 그 해왔던 버릇처럼 대상에서 이제 그 영감을 얻으려고 하죠. 근데 이제 김이나 씨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지금 10년 넘게 이제 작사 글 활동을 창작 활동을 하시면서 계속 다양하게 발라드도 너무 잘 쓰시고 아이유 그 윤상 씨 곡 발라드 나만 몰랐던 나만 몰랐던 이야기. 또 댄스는 댄스대로 이렇게 잘 쓰시는데 저는 그 부분의 그 경계를 어떻게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시는지 댄스랑 발라드 예. 쓸 때
그거는 제가 확실히 약간 업자 마인드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근사하지는 못한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작사가와 저 같은 작사가의 롤을 가끔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싱어송라이터 같은 경우는 자아가 되게 혼돈스러울 것 같아요. 이 막 신나는 얘기를 쓸 때와 이게 나의 이야기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타인의 이야기를 써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써요. 그리고 곡이 그때랑 똑같은 로직으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신나는 곡일 때에는 리듬이 주가 되어서 어떤 이야기보다는 템포랑 이미지의 나열들 그리고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결과적으로 이거는 무슨 맛의 느낌이었어라는 게 떠오르는 게 중요하지 서사가 중요한 그런 장르가 아니라 무조건 그 리듬이 주인공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그리고 이 곡의 움직임이 멋있는 그런 글자들을 만들어 내줘야 되는 작업이라면 발라드는 철저히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어떤 글 쓰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좀 더 하는 포지션이 있죠. 둘 다 사실 솔직히 더 재밌고 쉬운 건 발라드고 어렵고 욕먹는 건 댄스 같아요. 그건 가사를 스킬적으로는 어려운데 이렇게 글로 눈으로 읽으면 뭐 이렇게 단순해 이렇게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 평가가 두려워서 예전에는 우를 범했던 적이 많아요. 이렇게 칭찬은 받고 싶은서 리듬을 이미 꺾이는 가사를 자꾸 쓰고 근데 요새는 이제 뭐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그 경계는 나름 이제 오래 일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스위치가 딱 변환되듯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이 W 페스타가 이제 주체적인 여성이라는 어떤 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데 그 대중가요에서는 여성의 주체성 거의 사랑과 이별에 많이 국한되어 있다라는 일각의 의견들도 있어요.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혹은 그것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그걸 깨려고 혹은 뭐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또 시도를 하시는지. 일단 사랑과 이별 이야기는 꼭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 이야기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또 많이 한국 노래가 그렇다고도 말씀하시는데 외국 노래도 마찬가지인 부분이긴 해요. 근데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사랑 이별 이야기가 아닌 곡들이 있고 제가 쓰는 것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제 차트에 인한 노래들 그래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는 곡들을 들어보면은 그게 이상하게 사랑 이별 노래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노래들이 사랑 이별 얘기가 많은 건 그만큼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평균적으로 통계를 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사랑 이별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지. 그게 다른 이야기가 없어서는 아닌 건데 다른 이야기들이 상대적으로 좀 사랑을 덜 받아서 제가 오히려 서운하죠. 저는 오히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되게 서운해요. 내가 다른 얘기 저는 막 뭐 예전에 써니힐의 뭐 배짱이 찬가나 먼데이 블루스나 이런 거 다 직장 여성의 애환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꼭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난 좀 놀고 먹으면 살고 싶어. 뭐 이런 얘기도 쓴 적 있고 그래요. 근데 뭐 확실히 좀 이게 그렇게까지 막 사랑 이별 얘기했을 때가 더 좋은가? 물론 평균적으로 냈을 때는 공감대가 훨씬 쉬운 거죠. 그러니까 사랑 이별 얘기가. 다른 얘기는 썼는데 오히려 제가 서운한 입장입니다. 그거는 좀 많이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제작자들이 저한테 그런 요구를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랑과 이별은 누구나 겪는 거니까 그 부분에 그러니까요. 있어서 누구나. 가장 대중음악의 예. 가장 중요한 사실은 소재죠. 그건 그래요. 왜냐면 설레일 때 이 뱃속에서 그 울렁거리는 느낌이라는 거는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그냥 정확하게 똑같이 기억할 수 있는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떤 묘사를 해도 나 그 기분 뭔지 알아 하고 바로 이 감정이입이 되는데 다른 거는 되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죠. 직장인이 직장에서 여자로 일할 때 뭐 월요일에 느끼는 감정 이런 거는 직장을 다녀야 되고 여자여야 되고 뭐 직장에서 오래 좀 다녀봐가지고 뭐 좀 이상한 꼰대 과장도 한번 모셔봐야 돼. 이런 다양한 경험 디테일들이 해야지만 이게 나 그거 뭔지 알아라고 이입이 되는 건 있겠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시기에 사랑 이별 얘기가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그 물론 오늘 그 주제가 여성이라는 주제이긴 한데 대중음악에 있어서 그걸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 주제를 나누는 게 사실은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의 이야기, 남성의 이야기 이런 것보다는 각자 개개인이 다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맞아요. 또 혹은 겪는 이야기, 느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사실 대중음악의 가장 큰 소재가 아니었을까. 차라리 여성, 남성 얘기는 아주 그 우리 뭐 한 80년대 예를 들면 오래전에 그 소재들이 그렇게 쓰여졌지. 지금은 사실은 어찌 보면 걸크러쉬라는 장르들도 그렇고 보면 훨씬 더 자기 표현에 대담하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여성 남성 나누는 게 큰 의미가 없다 대중음악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이나 씨 생각은 좀 어떠실지 궁금한데요.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 그게 저도 그렇게 가야 되는 입장인 건데 분명히 현실 속에서는 그래도 그러니까 분명 제가 다른 가사들 때문에 제가 가끔 쓰다가 그 안에 어떤 그 문제점들을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건 그냥 아름다운 표현 아니야? 싶은데 내가 여전히 좀 고착화되어 있는 여자를 조금 연약한 것에 비유해 버릿하고 또 남성의 남성성이라 하는 것을 때로 굉장히 좀 폭력적인 행동을 남성적인 어떤 매력으로 뭐 표현한다든지 그러는 것들이 조금 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큼은 제가 이제 앞으로 절대 배제하겠다. 물론 제가 앞으로 쓰는 가사에 소극적인 여성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거예요. 왜냐하면 소극적인 여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이 소극적이어야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소극적인 여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는 언제나 또 등장을 할 것이고 또 어떤 좀 제멋대로 구는 선이 거친 남자 또한 등장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 안 해야겠다라는 거는 그런 어떤 그 남성의 피지컬적인 파워를 남용하는 것을 어떠한 뭐 상남자의 매력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지게끔 하는 표현이라든지 또는 여자의 어떤 그러니까 조금 이런 수줍은 나를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어라는 것이 좀 매력적으로 그것을 키포인트로 잡는다든지 하는 건 그거는 이제 어른으로서 작사가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딱 그 룰로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토끼한테 너 왜 사자처럼 용감하지 못해? 라고 얘기해 주는 게 대중음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끼 너는 겁이 많고 섬세하고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그 종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고 그것에 대한 장점을 표현해 주는 것. 근데 이제 보통 남성성, 여성성 뭐 이렇게 나누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회귀라처럼 되는 건데 그런 게 사실은 큰 의미가 대중음악에서는 없는 것 같고 각자의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 그것들이 좀 더 요즘 대중음악 특히 케이팝 이런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요즘은 있는데 그것들이 요즘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저는 발전적이고 더 미래가 더 밝다 대한민국 대중음악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계속 글을 쓰실 거잖아요. 더 지금 또 다른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나요? 그 글 속에서. 그거는 제가 어떤 원대한 이야기 그 꾼으로서 막 이 이야기를 해야지라는 것보다 저는 그런 건 있어요. 더 어떻게 하면 이 가수야 정말 이 가수 얘기를 쓸까? 정말 그 사람의 얘기라는 게 제가 만약에 김영석 씨를 인터뷰한다고 해서 진짜 김영석 씨의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되게 요즘에 느낀 매력적인 작업이 이제 공동 작업인데 공동 작업의 큰 거는 사실상 가사를 제가 뭐 많이 쓰더라도 이 친구의 이야기를 해서 많이 이제 끌어내오는 건데 자기도 몰랐던 자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너무 흥미로웠고 그럴 때 저는 어떤 내가 싱어송라이터와 다르게 그냥 전문 작사가로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 사람만의 자기도 몰랐던 이 사람만의 이야기를 같이 끄집어내서 가사로 만드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잘 약간의 인터뷰어 역할도 이제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는 그 친구한테 앞으로 제가 작업할 친구들한테 달린 거고,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어떻게 더 잘 찾아내서 어떻게 더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이야기로 재단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앞으로의 꿈이자 포부인 것 같아요. 야, 그 정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세력이 많아야 이 자기의 뜻을 펼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이 곡을 쓰거나 글을 쓰는 분들은 더 자신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좋아할 수 있게 재단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같은 창작자의 역할인 것 같은데, 오늘 그 여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 결국 그 여성 남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다양함을 서로 인정하는 것들이 훨씬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나와주신 김이나 씨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친분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정말 더 좋은 그리고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구성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